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런데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작품을 만들어주고 받는 보수가 이 미켈란젤로보다 더 비싼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 모나리자가 다빈치의 대표 작품입니다.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음악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다빈치는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33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제1장 슬픈 어린 시절. 1452년 손자가 태어났다. 아이 이름은 레오나르도라고 지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안토니오 다빈치는 손자가 태어나자 수첩에 위와 같이 적어두었다. 그는 수첩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아들 세르피에로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함께 적었지만 다빈치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인 앙키아노에서 태어났다. 피렌체에서 40km쯤 떨어진 곳에 빈치라는 도시가 있는데 앙키아노는 빈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에 들어간 빈치는 앙키아노 근처의 도시 빈치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빈치 집안의 사람들은 대대로 공증인이었다. 공증인이란 법적인 서류를 만들거나 검토하는 등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으로서 귀족처럼 높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 다빈치가 살던 때에는 보통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다빈치의 할아버지인 안토니오는 달랐다. 나는 복잡한 도시가 싫어. 시끄럽고 답답할 뿐더러 공증인 일도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시골로 가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안토니오는 앙키아노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자신의 아들 세르피에로도 그곳에서 길렀다. 세르피에로는 아버지인 안토니오와 달리 시골 생활이 맞지 않았다. 도시로 나가 성공하고 싶었던 그는 앙키아노를 떠나 피렌체로 가서 공증인이 되었다. 어느 날 세르피에로는 앙키아노에 잠시 들렀다가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인 카테리나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이 여인이 바로 다빈치의 어머니였다. 부유한 공증인 집안의 세르피에로와 가난한 농부 집안의 카테리나는 처음부터 결혼하기 어려운 사이였다. 더구나 세르피에로는 굳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으면서까지 결혼할 마음도 없었다. 그는 출세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 많고 집안이 좋은 신부감이 필요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카테리나는 혼자 다빈치를 낳았다. 세르피에로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카테리나 역시 다빈치를 한두 해 키우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다. 어린 다빈치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인 안토니오의 손에 맡겨졌다. 할아버지 집에는 할머니와 삼촌 프란체스코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로써 비록 부모는 곁에 없었지만 다빈치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삼촌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 그럼에도 다빈치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으로 때때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다. 뒷날 다빈치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카테리나가 다빈치가 살았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렇다면 어린 다빈치는 마을 축제와 같이 특별한 날에
자신의 어머니와 종종 마주쳤을 것이다. 아기를 품에 안고 또 다른 아이들을 곁에 둔 어머니 카테리나를 다빈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리라. 더구나 다빈치는 아버지인 세르피에로와도 자주 만나지 못했다. 세르피에로는 성공만을 줬던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생아인 다빈치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크게 쏟지 않았다. 그런 다빈치에게 사랑을 듬뿍 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삼촌 프란체스코였다. 다빈치와 16살 차이가 나는 프란체스코는 형인 세르피에로와는 달리 시골 생활을 좋아했다. 프란체스코는 다빈치를 농장이나 시골 언덕으로 데리고 다니며 자연을 마음껏 누비도록 해주었다. 프란체스코 덕분에 다빈치는 자연을 사랑하고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로 자라났다. 어느새 다빈치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삼촌,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마음이 아팠다.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낳은 아이는 피렌체에 있는 제대로 된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직접 다빈치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 그런 프란체스코는 어린 다빈치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1460년대 말, 할아버지인 안토니오가 죽고 프란체스코도 결혼을 했다. 그 무렵 다빈치는 아버지인 세르피에로와 함께 살기 위해 피렌체에 왔다. 세르피에로는 사생아인 다빈치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생아라도 화가가 되는 데는 문제 없었다. 다빈치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르피에로는 다빈치를 피렌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베로키오에게 보내 미술 수업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다빈치를 직접 보살피지 않았던 것을 훌륭히 보상한 셈이었다.